18번 보겠습니다. 최고차항의 개수가 양수인 2차 함수 요거 체크하시고요. 그러면 뭐 ax 제곱 이런 식으로 놓으면 되는데 a는 양수다. 그 다음에 gx를 봤더니 합성함수고요. 마지막에 절대값 처리도 해놨습니다. 그러면 전체 함수의 절대값이니까 안쪽에 있는 그래프를 만약에 그려본다 그러면 그거 전부 x축 밑에 있는 거 꺾어 올린다 이렇게 되겠지, 그지? 그래서 문제로 돌아가 보면 실수 전체에서 미분 가능하대요. 어머, 절대값을 표현했는데 와중에 미분이 가능하대. 이 말은 뭘까? 꺾어 올리는데 뾰족점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 정도로 해석할 수 있겠죠, 그죠? 뾰족하면 미분 불가니까. 그래서 그렇게 보면 되겠고, 자, 아래 조건 가나다를 만족한답니다. 그래서 요거 해석하기 전에 여기 gx 안에 들어있는 좀 복잡한 녀석부터 천천히 해석해 볼게요. 여기 안에 들어있는 요 놈부터 한번 해석해 봅시다. 제가 어떤 녀석인지. 그래서 저 녀석을 우리가 새로운 함수 hx라는 함수로 정의해 볼게요. hx는 1 더하기 2의 마이너스 x제곱 분의 3 이렇게. 자, 그러면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으니까 기본적으로 극한 보내보면 x를 양의 무한대로 보내보면 3으로 수렴하고 x를 음의 무한대로 보내보면 0으로 수렴한다. 이 정도는 이제 판단할 수 있겠지. 자, 그 다음에 이게 어떻게 생겨 먹었는지를 보기 위해서 도함수 한번 구해보도록 하죠. 그래서 지금 gx를 정의하는 제일 안쪽에 있는 녀석을 먼저 해석하고 하나씩 껍데기를 벗겨가는 느낌으로 가면 되겠습니다. 자, 분수함수 미분으로 갈게요. 분모 제곱 분자 미분 0 빼기 분모 미분 곱하기 3이니까 3, 2의 마이너스 x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봐봐, 분모는 어떤 식의 제곱이가 양수의 제곱이니까 양수일 거고요. 분자도 양수네요, 그죠? 지수 표현이니까. 그럼 전체적으로 양수. 이 말은 뭐야? hx가 x의 범위 실수 전체에서 증가함수예요.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괜찮죠? 증가함수. 그러니까 뭐 내려갔다 올라갔다 이게 아니라 계속 x가 커짐에 따라 y 값도 커지는 증가함수. 자, 그 다음에 아까 잠깐 얘기했던 극한 잠깐 적어볼게요. x를 양의 무한대로 h 해석하면, 자, 위에 식 그대로 봐봐요. x를 양의 무한대로 보내면 2의 마이너스 x는 자꾸자꾸 0으로 가겠지. 그러면 1분의 3에 다다르겠죠. 3의 극한값이 존재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음의 무한대로도 보내봅시다. x를 음의 무한대. 그래서 실수 전체에서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는지를 해석을 해볼 거예요. 그랬더니 hx는, 자, 음의 무한대로 보내면 2의 마이너스 무한대니까 2의 양의 무한대니까 분모가 양의 무한대로 발산. 그러면 무한대분의 상수꼴이니까 0으로 수렴. 이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괜찮죠? 그러니까 아까 여기 안쪽에 들어있는 녀석을 h라는 녀석으로 간단하게 봤을 때 그 녀석은 계속 증가하는 함수면서 어때요? 양의 무한대로 가면 3에 가깝게 가고 음의 무한대로 가면 0에 가깝게 가니까 전체 그래프의 함수값이 0과 3 사이에 움직이는 녀석이고 계속 증가하는 형태야. 이해되니? 적당히 그려보면 여기가 3이고 여기가 0이라는 값일 때 이런 느낌으로 존재한다는 얘기입니다. h 함수가 그렇다고요. 괜찮죠? 자, 그러면 이제 한꺼풀을 벗겼어요. 그 바깥쪽에 있는 f에다가 이걸 집어넣는다고 생각해 볼게요. 봐봐. 한 번만 더 적고 갈게. h 말고 gx 함수는 절대값 fhx 합성함수 요거였거든요. 괜찮지? 그럼 조금 더 간단하게 보기 위해서 얘를 t라고 치환해 볼게요. 즉 hx의 함수값을 t라고 치환하면 해석은 조금 더 간결해지죠. ft를 해석할 거고 절대값인데 이때 t의 범위는 hx의 함수값의 범위라서 0에서부터 3 사이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누가? gx 함수가 ft의 절대값 처리를 한 건데 그 전체 실수가 아니라 0에서 3 사이에서만 보겠어요, 이런 얘기야. 그러면 다시 정리하면 0에서 3 사이에서만 미분 가능하면 된다, 이런 얘기겠죠, 그죠? 누가? 절대값 ft가. 그런데 아까 ft는 최고차항의 개수가 양수인 2차 함수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좀 해석을 해볼게요. 그림 몇 가지 그려볼게. 만약에
이제 0에서 3 사이만 보는데 ft가 대략 뭐 이렇게 그려져 있어. 그러면 절대값 처리를 하면 아래쪽을 이렇게 꺾어 올리겠죠. 이런 식으로 gx 함수가 형태가 그려질 건데 이 상태로 보면 뾰족한 데가 미분 불가한단 말이야. 그런데 0에서 3 사이에서만 미분 가능하게끔 범위가 잡히면 되거든. 다시 말하면 여기가 예를 들어 0이고 여기가 3이면 어때요? 0에서부터 3 사이는 미분이 가능한 녀석이지. 다시 말하면 이쪽이죠. 요렇게 생긴 뾰족점이 0과 3 사이에 들어있지 않으면 된다는 얘기야. 이거 이해되니? 꺾여 올라가면서 뾰족점이 생기는 거니까.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 가능하죠. 아예 0보다 큰 쪽에 이렇게 그려져 있어서 0, 3 상관하지 않고 꺾어 올리는 게 사실은 원래 그대로 그래프이기 때문에 미분 가능한 거야. 맞지? 아래로 내려간다 하더라도 이렇게 볼게요. 아래로 내려간다 하더라도 0이 여기 있고 3이 여기 있으면 0에서 3까지는 꺾어 올리면 아까 봤듯이 이렇게 올라갈 건데 0에서 3 사이는 여전히 미분이 가능한 거야. 그쵸? 그래서 이거를 모두 아우를 수 있는 결론은 뭐냐면 0에서 3 사이에서 f의 부호가 바뀌지 않는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부호가 바뀐다는 얘기는 꺾어 올리면서 뾰족점이 생긴다는 얘기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범위가 벗어나 있으면 좋겠다. 자, 그래서 가조건으로 가볼게요. f0은 0이면 이게 무슨 뜻이에요? fx가 x를 인수로 갖는다는 얘기지, 그치? 그러면 최고차항의 개수, 이제 가조건이라고 적을게요. 최고차항의 개수 양수 a라고 잡아봅시다. 그럼 fx는 ax 인수를 하나 갖겠죠? 그 다음에 다른 근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으니까 x 빼기 알파라는 근을 하나 들고 와봅시다. 뭔지는 모르겠어요. 자, 그런데 조금 전에 f라는 녀석의 형태를 쭉 봤는데요. 그림 한 번 더 그려볼게. f가 만약에 이렇게 있어요. 0과 알파를 근을 찍을 건데 뭐 여기가 0이면 여기가 알파 정도로 볼 수도 있겠고 여기가 알파면 여기 0으로 볼 수 있겠어요. 그런데 부호가 바뀌는 데가 보이죠? 어디? 여기, 여기. 즉 여기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이게 아까 말한 0에서 3 구간 안에 얘네들이 들어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였어요. 맞니? 다시 말하면 지금 위쪽 그림처럼 알파가 0의 오른쪽에 만약에 있다 그러면 3은 여기 존재하면 되죠. 그러면 0과 3 사이는 꺾어 올려도 뾰족점이 들어가지 않으니까. 괜찮니? 또는 밑에처럼 알파가 이렇게 있다 그러면 알파가 어디 있으면 돼요? 이쪽에 있으면 되지. 이 녀석 0보다 더 왼쪽으로 밀려나 있으면 꺾어 올렸을 때 미분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여기까지 괜찮니? 그래서 이렇게 식을 세웠을 때 우리가 절대값을 씌우면서 꺾어 올렸을 때 여전히 0과 3 사이에서 미분이 가능하려면 여기 남은 알파 근이라는 녀석은 0보다 왼쪽으로 가거나 0보다 작거나 또는 0이 되어도 상관은 없죠. 왜냐하면 알파가 0이 된다는 얘기는 중근을 갖는다는 얘기고 중근을 가지면 그래프가 이렇게 생길 거거든. 그럼 얘는 절대값 씌워도 자기 자신이잖아, 그지? 그래서 미분이 가능해. 요거. 또는 아까 0과 3 사이에 부호가 바뀌는 게 있으면 안 된다 그랬으니까 우리 처음에 봤던 0의 오른쪽에 알파가 있을 때 그거는 3보다 오른쪽으로 밀려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알파가 3보다 커야 돼. 여기도 마찬가지로 3과 같다 하더라도 같은 거 한번 보고 갈게요. 이렇게 돼서 0과 3 여기가 알파가 같다 하더라도 꺾어 올리면 이렇게 될 거고 0과 3 사이에서 미분 가능하면 되는 거니까. 그러면 알파는 3에서는 안 보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알파 근이라는 게 3 이상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괜찮니? 지금까지 뭘 해석했냐면 f 안에 들어가는 함수 하나 해석해 왔고요. 그게 증가함수이면서 0에서 3 사이에 함수값의 범위를 들고 있다. 그거를 t로 치환하면서 ft라는 걸 해석을 했어요. ft는 2차 함수인데 t의 범위가 0에서 3으로 이제 한정되어 있었어. 맞지? 그래서 gx가 미분이 가능하려면 이런 상황이어야 해요까지 들고 온 거야. 괜찮죠? 가조건까지 해석했습니다.
자, 나 조건 가볼게요. gx는 극값을 갖는다. 이건 좀 메모를 할게. 나 gx가 극값이 있다. 극값을 갖는다. 라는 거는요. 위에 그림을 잘 생각해보면 뭐 그림 아무거나 해볼게. gx는 꺾어 올리는 거잖아. 그치? 요 그림으로 한다 그러면 gx가 0과 3 사이에서 극값을 갖는다는 얘기는 원래 f라는 함수도 여기서 극값을 가지고 있었겠죠. 그죠? 그러니까 요거랑 같은 말이 f 안쪽에 있는 t가 극값을 갖는다.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괜찮아요? 시험 범위에 있는 거를 다 추려냈어. 어려운 게 좀 있어. 가볍게 생각하지 말아줬으면 좋겠는데. 이거 집중해. 이거 집중. gx가 극값을 갖는다. gx는 꺾어 올린 게 극값을 갖는다 했고, 그렇다면 원래 절대값 안에 들어있는 원본 함수도 극값을 갖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맞죠? 그런데 2차 함수는 극값이 딱 한 군데밖에 없어. 언제? 꼭지점에서잖아요. 그죠? 지금 아래로 블록하니까 원래 함수는 극소를 갖게 되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요 녀석의 의미는 꼭지점이 극값을 갖는, 극소값을 갖는 곳이고, 그게 어디 들어있어야 돼요? 열린 구간 0, 3 사이에 포함이 되어 있어야 돼요. 지금 그림처럼. 괜찮니? 자, 그러면 아까 식 세운 걸로 돌아와 볼게요. 여기서 우리 인수분해를 이렇게 해놨으니까 x축과 만나는 곳이 0과 알파거든? 그럼 꼭지점은 그것의 중점에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꼭지점 또는 축의 좌표, 축의 방정식이라고 할게요. 축의 방정식이 꼭지점 x좌표니까 x는 더한 것의 절반이니까 2분의 알파로 존재할 거예요. 괜찮죠? 자,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꼭지점이 0, 3에 열린 구간 0과 3 사이에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는 꼭지점의 x좌표인 축의 방정식 2분의 알파가 0과 3 사이에 이렇게 들어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알파를 정리하면 0보다는 크고 알파보다는 6보다는 작아요. 이렇게 되겠어요. 와, 그러면 조금 전에 우리 이렇게 생긴 알파의 범위, 이거는 gx가 미분이 가능해야 돼요 라고 해서 나머지 알파근의 범위를 정했던 건데, 지금 극값을 가진다는 나 조건 때문에 이렇게까지 정리가 됐습니다. 그럼 일단 위에서 0 이하는 탈락이죠. 그죠? 겹치는 부분이 없으니까. 그럼 남은 부분은 3 이상과 0보다 크고 6보다 작다니까 이때까지의 알파의 결론은 3 이상의 6보다 작아요. 이렇게 된 거예요. 괜찮나요? 지금 나 조건까지 정리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 조건으로 가볼게요. G'-lnE는 0보다 크다. 자, G'-lnE, G'을 구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미분부터 해놓고 가볼까요? 아까 gx가, 잠시만, gx 한번 적고 갈게요. gx가 절대값 f 안에 우리 h라고 했던 녀석입니다. 이렇게였죠. 그죠? 그러면 지금 여기다가 lnE를 밀어 넣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미분해서 lnE. 그러면 lnE를 넣었을 때 값이 어떻게 되는지를 좀 체크를 해볼게요. 아까 안쪽에 있는 요 녀석 hx를 해석을 할 때 요거를 t라고 놓고 해석을 했는데 x 자리에 lnE 한번 밀어 넣어 보려고 합니다. 괜찮나요? 그럼 아까 hx식이 있으니까 요거 계산해서 가져올게요. 짠! x 자리에 lnE를 넣으면 적고 할까? 다시 는 1 더하기 2의 마이너스 ln 2분의 3 이렇게 되겠죠? 괜찮나요? 이게 얼마입니까? 자, 2의 마이너스 ln 2는 ln 2분의 1제곱이지? 그러면 2의 ln 2분의 1은 2분의 1제곱이 아니라 2분의 1, 진수가 2분의 1. 그러면 2분의 1이 내려오면서 1 더하기 2분의 1, 2분의 3. 그러면 분자끼리 약분해서 2분의 1 분의 2니까 얘는 함수값이 2입니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그러면 그 2라는 값을 누구한테 넣을 거야? f한테 넣을 거거든. 근데 봐봐, 아까 f가 아래로 볼록한 녀석이었고요, 알파의 범위가 위에 보이듯이 3 이상의 6 미만이면 어쨌든 0보다 오른쪽에 존재하죠. 게다가 얘는 3 이상의 값이야.
그럼 우리가 지금 HLNE 결과값을 2라고 받고 그걸 F에 넣을 거지. 2는 어디쯤 있겠니? 2는 무조건 알파보다 왼쪽에 있겠죠. 그러면 여기 영역은 0과 알파 사이 2가 들어있기 때문에 F는 항상 음의 값을 가지게 되겠다. 괜찮니? 이거 왜 찾았냐면 절대값 기호 때문에 그래요. 다시 ln2를 밀어 넣으면 h 함수는 함수값이 2가 될 거고 그것을 f에 밀어 넣을 건데 음의 값이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gx 함수는 그거 절대값 씌워놨으니까 마이너스를 곱해서 양수로 만들어야 되지. 이거 괜찮나요? 그래서 요때 x는 ln2를 넣을 때 우리는 gx 정의를 f가 음수니까 마이너스 fhx라고 꺼내놓고 드디어 g'을 구한 다음에 ln2를 넣자. 이렇게 흘러가면 되겠습니다. 괜찮나요? 미분할게요. 그래서 다조건에 이제 ln2를 넣기 위해서 g'x 합성함수 미분 갑니다. 마이너스 f'의 hx 바깥쪽 안쪽 h'x 이렇게 되겠어요. 괜찮죠? 여기다가 ln2를 넣을 거야. x 자리에 ln2 빼기 f'의 아까 hln2가요 숫자 2였습니다. 그쵸? 이렇게 될 거고 곱하기 h'ln2 이렇게 될 거예요. 까지 괜찮죠? 이게 다조건에서 양수라고 한 겁니다. 자, 그런데 뒤에 있는 h'ln이는 굳이 계산하지 않을게요. 여기서 특정한 값을 갖고 온다기보다는 부호를 따져보기 위함인데 아까 h함수는 도함수를 구해봤더니 양수라서 항상 증가하는 함수라고 해석하고 왔죠. 그러니까 무슨 x값을 넣든 간에 얘는 양수로 나오겠죠. 도함수 자체가 그냥 양수였기 때문에. 그럼 얘는 크게 부호를 결정하지 못해. 그럼 결론은 마이너스 f'E가 0보다 커야 하면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결론은 f'E가 음수여야 한다. 여기까지예요. 괜찮죠? 네, 지금 단서를 하나하나 적용하면서 f를 특정하고 있는 중인데 자, 그러면 돌아갈게요. 아까 fx는 최고 차이 개수를 a라고 두고 인수분해를 이렇게 해서 나머지 0과 나머지는 알파라고 시작을 했는데 그 알파의 범위가 이렇게 생겼었단 말이야. 그런데 방금 뭘 했어요? f'E가 0보다 작답니다. 이거를 기하적으로 해석하면 2차 함수 f의 x는 2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죠. 그러면 f 함수 위에 x좌표가 2인 것에 접선의 기울기가 음수가 되려면 감소하는 구간이 있어야 돼. 맞지? 그러면 f를 다시 한번 이렇게 그려놓고 볼게요. 여기가 아까 추계 방정식 꼭지점 x좌표인 2분의 알파였습니다. 맞죠? 그러면 f'E가 음수면 함수 위의 점 2,F'는 왼쪽 감소하는 구간이 있어야 되죠. 그래야 여기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f'E인 거고 음수를 만족하니까. 괜찮나요? 그럼 위치 관계가 여기에 x값이 2인 거잖아. 그러면 추계 방정식과 비교해봤을 때 2분의 알파가 2보다는 커야 해요. 같아도 안 되죠. 같으면 는 0이니까 f'는 0이어야 되니까. 그래서 알파는 4보다 커야 돼. 그러면 다시 아까 3 이상의 6 미만의 알파의 범위가 있었는데 방금 조건에 따라서 알파는 4보다 크다 이렇게 됐습니다. 맞죠? 그러면 결론 알파는 4보다 크고 6보다 작아야 돼요. 괜찮지? 그럼 문제로 돌아가서 쭉 올라가 보면 가조건에 보면 fx는 0의 근은 모두 정수였기 때문에 아까 인수분해 이렇게 했을 때 알파라는 근도 정수여야 했습니다. 맞죠? 그렇다면 여기 안에 들어있는 정수는 누구야? 오직 하나 5밖에 없는 거죠. 와, 그래서 드디어 fx의 최고 차항만 빼고 다 찾은 겁니다. 괜찮죠? 그래서 정의를 할게요. 여기서 fx는 최고 차이 개수를 a, x 빼기 5 이렇게 됐습니다. 이제 최고 차항만 찾으면 되겠죠? 아직 쓰지 않은 단서가 있습니다. 다조건에서 정적분 결과예요. 그러면 봐봐, 여기도
마이너스 ln 2 빼기 1부터 0까지 즉 음의 구간에서 gx2의 마이너스 x 이렇게 될 겁니다. 일단 인티그랄 한번 적고 가볼게요. 다조건에 있는 인티그랄 마이너스 ln 2 빼기 1에서 0까지 gx인데요. gx는 절대값 f hx라고 일단 적어 놓을게요. 그리고 뭘 곱해놨냐면 2의 마이너스 x 제곱을 곱해놨어요. 자, 절대값을 없애야 적분을 할 거잖아, 그지? 그러면 또 부호 판단을 해보자고. 근데 얘 보면은 마이너스 ln 2 빼기 1부터 0까지는 음의 구간이란 말이에요. 아까 f 다시 돌아와 볼게요. f 뭐 요거 보면 되겠네. f 어때요 여기? 음의 구간 맞니? 잠깐만. 0부터 아니지. 마이너스 ln 2 마이너스 1 요게 이제 양수인지 음수인지 한번 따져봅시다. 네, 선생님이 방금 음의 구간이라고 했는데 요게 누가 큰지 한번 따져보자. 양수인가요? 음수인가요? 어떤가요? 선생님이 그냥 음의 구간이에요 하고 시작을 했는데 뭐 당연하듯이 생각했는데 얘가 0보다 작아? 커? 2가 얼마지? 2.7 정도 되지. 그러면 빼기 1 하면 1.7 정도 되지. ln 1이 0이거든? 그럼 1보다 크면 양수야. 그러면 ln 1보다 큰 값이 양수인데 마이너스를 붙였으니까 음수야. 그래서 음의 구간이야. 괜찮죠? 네, 그것 때문에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가져와 봅니다. 그러면 돌아갈게요. 음수 구간에서 요 녀석 어디 갔니? 색깔 좀 칠할게요. 요 녀석 부호를 따져봅시다. 요게 아까 얘기했던 ft라는 녀석이죠. 부호가 어떻게 되니? 음수 구간에 다시 돌아올게요. 어디서부터 해석해야 되니? 잠깐만. fhx, hx부터 가볼게요. hx는 아까 요렇게 생겼습니다. 그죠? 그러면 음수 구간이라 하더라도 0보다 큰 녀석입니다. 맞죠? 0보다 큰 녀석에서 봐야 돼. 다시 돌아올게요. 이게 합성함수라서 섞여 있어서 조금 어려운데 여기를 다시 한번 t라고 볼게요. 그러면 해서 마이너스 ln 2 빼기 1이라는 구간에서 0까지 구간, 즉 음수 구간에서 어쨌든 t는 0보다 큰 쪽에서 보고 있죠. 그쵸? 한 번만 더 적을게. 결국은 얘가 아까 h함수 그려놓은 대로 다시 가보면 음수 구간이 뭐 이쯤 있다 하더라도 맞지? 얘는 결국은 0과 3 사이에 함수값이 존재하는 hx 함수였어요. 그러니까 옆에다가 이렇게 적어 놓을게요. 얘는 아무리 난리를 쳐도 그 hx의 t 함수값은 0과 3 사이에 들어있어요. 괜찮지? 그렇다면 f가 t를 넣었을 때 t는 0에서 3 사이 범위를 보겠다는 얘기거든. 조금 전에 fx가 이렇게 됐었는데요. 알파가 얼마였지? 5였단 말이야. 그러면 알파를 이제 구체적으로 넣어서 f를 해석을 해보면 0에서 5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우리 t를 x처럼 볼 건데 0에서부터 3 이렇게 집어 들어가면 어때? 얘는 항상 음수지. 얘 fx가 항상 음수 구간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결론 이만큼이 결국은 t 값이 0에서 3 사이에 돌아다닐 때 ft의 함수 값은 음수 구간이 되는 거예요. 절차 괜찮니? 여기에 x 범위 쳐다보고 h부터 해석한 다음에 그걸 다시 f에 넣어봤더니 음수 구간이더라. 뭐 때문에 이거 했어요? 절대값 기호 없애려고 요거 했어요. 오케이? 그래서 는 한 번 더 적고 갈게요. 마이너스 ln 2 빼기 1에서 0까지. 자, ft가 음수니까 마이너스를 붙여서 나오고 f hx 2의 마이너스 x dx 이렇게 되겠죠. 괜찮나요?
자, 그래서 지금부터 요거 정적분 진행합니다. 똑같이 가요. 자, hx를 t로 바꿀 거거든요. 네, 치환적분을 할 건데 hx 한번 들고 올게요. hx는 여기 중간쯤 한번 썼던 것 같은데요. 없나? 위에 거 쓰자. 1 플러스 2에 hx는 1 플러스 2의 마이너스 x제곱분의 3 요거를 t로 바꿀 거예요. 괜찮죠? 이거를 이제 t로 치환해서 적분하려고 하니까 치환적분, 양변, 미분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옆에다 쓸게요. 아까 미분한 거 있었으니까 왼쪽에는 도함수 적으면 되겠습니다. 1 플러스 2의 마이너스 x제곱 전체 제곱에 3, 2의 마이너스 x제곱이었죠? 그리고 dx는 우변은 dt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 여기까지. 그러면 정적분 고칩니다. 는 인티그랄. 자, 아래 끝 어디다가 집어넣어요? hx에다가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죠? x 자리에 마이너스 ln 2 빼기 1을 집어넣어요. 이렇게 돼요. 이거는 계산 과정을 좀 생략하고 바로바로 적을게요. 아래 끝은 바뀝니다. 2분의 3으로. 윗끝도 넣어요. 0 집어넣으면 2분의 3이죠. 이건 잘 보이죠? 2분의 3 이렇게 바뀔 거고 마이너스 f 그대로 있고요. 안쪽 거는 t로 몽땅 바꿨고요. 2의 마이너스 x는 일단 곱해 놓을게요. 마이너스 x제곱. 그 다음에 dx 대신에 조금 전에 계산해 놓은 요거 dx 대신에 요거 역수에다가 dt 곱한 거를 곱해 놓을게요. 괜찮나요?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적분 과정입니다. 3, 2의 마이너스 x제곱분의 1 더하기 2의 마이너스 x 전체의 제곱에 dt 이렇게 되겠죠. 괜찮죠? 자, 정리. 2의 마이너스 x제곱과 분모의 2의 마이너스 x제곱 이렇게 사라질 거고요. 주어진 식 자체가 전부 t에 대해서 바꿔야 되기 때문에 관계가 가만히 봤더니 여기가 해결이 안 됐습니다. 그죠? 그러면 t 관계식으로 돌아와봐. 짜잔! 어머! 여기 분모가 요거잖아. 그지? 그러면 여기서 만들어 오는 거죠. 양변 제곱을 하면 1 더하기 2의 마이너스 x 제곱분의 9가 t 제곱입니다. 그러면 여기 분모랑 t제곱 위치 바꾸면 딱 갈아 끼우기에 편하죠. t제곱분의 9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 대신 t제곱분의 9 이렇게 바꿀 수 있겠다. 그래서 다시 한번 는 2분의 3에서 숫자 2분의 3까지 마이너스 ft 곱하기 자 분모가 아직 3이 있었어요. 그죠? 분모 3이 있고 t제곱분의 9니까 9랑 3 약분하고 t제곱분의 3 dt 이렇게 해서 t에 대한 적분으로 몽땅 바꿨다. 그럼 다 됐죠? 왜냐하면 ft라는 거는 x를 t로 갈아 끼우면 됐었고 아까 우리 구체적인 식이 있었단 말이에요. at t 빼기 5 요거 전개해서 곱해보는 걸로 합시다. 2분의 3 분의 숫자 2분의 3 마이너스 있는 거 잊지 마시고 at a 마이너스 아니 t 마이너스 5 여기에 t 제곱분의 3이 곱해져 있어서 정적분 이렇게 되겠습니다. 괜찮죠? 그럼 이건 어떻게 하면 돼요? 앞에 거 전개하고 난 다음에 t 제곱분의 3을 곱해가지고 우리 다항함수 적분하듯이 하면 됩니다. 요 뒤는 조금 계산 과정이 있으니까 한번 해보시고요. 결과는 쭈르르르르르르 넘어가요. 그러면 그 결과가 다해서 얘기를 해줬거든요. 2분의 3 빼기 5ln이 더하기 2분의 7이라고 해준 거니까 거기서 뭘 찾게 돼요? a를 찾게 됩니다. 그래서 다조건과 비교하면 여기는 생략할게요. a는 3분의 1이야 이렇게 찾을 수 있어요. 따라서 fx는 드디어 최고창을 찾았네요. 3분의 1 x 빼기 5 이렇게 2차 함수식을 찾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6 집어넣으면 되겠습니다. 괜찮죠? 자, 그 다음 넘어가 볼게요. 서술형 3번 가봅시다. 자, 요거는 사실 기출문제 이미 한번 풀었던 내용 같기도 합니다. 이게 종종 나오더라고. 한번 천천히 가볼게. fx가 유리함수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점근선 보니까 x는 마이너스 1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 적당히 그려볼게요. 큼지막하게 그려서 마이너스 1이 점근선
그리고 A라는 게 Y점근선인데 어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고 뭐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자, 그런데 문제로 돌아가 보면 곡선 F는 마이너스 1보다 큰 쪽만 그릴 건데 1, 2, 4를 지날 겁니다. 근데 생각해봐. 여기 지금 표준형으로 나와 있는데 분자가 양수면 우리가 점근선을 이렇게 그었다고 했을 때 표준형에서 분자가 양수면 1, 3에 그려지죠. 그러니까 점근선을 이렇게 그으면 오른쪽 위에 이렇게 그려야 됩니다. 맞죠? 마이너스 1보다 큰 쪽만 그릴 거니까. 그럼 A의 위치를 적당히 잡아야 되는데 그래프가 1, 2, 4를 지나야 된대요. 1, 2, 4를 지나게 유리함수를 그려보면 대략 이렇게 그려져야 되죠. 그러면 점근선이라는 녀석은 한 이 정도에 존재해야 됩니다. 그런데 몇 사분면을 지난다라는 거는 이 점근선 위치도 중요하지만 사실상 그래프가 축과 만나는 곳이 제일 중요해요. 그 중에서도 뭐? Y절편. 그래서 Y절편이 여기, 즉 원점보다 조금이라도 위로 올라가면 1, 2, 4까지 다 내려갈 수 있겠죠. 괜찮아요? 그래서 정리할게요. 여기 가보면 점근선 하나만 더 그리자. 4사분면까지 내려가려면 이렇게 돼서 A는 일단 음수로 내려가야 됩니다. 맞죠? 괜찮지? 그런데 1, 2, 4사분면까지 다 지나야 되기 때문에 Y절편도 체크를 해야 돼요. 그래서 Y절편은 F에 0을 넣는 거니까 F에 0 넣어봅시다. 그러면 6 더하기 A, 6 더하기 A 요게 양수여야 해요. 아, 그래서 A는 마이너스 6보다 커야 되는구나. 따라서 최종 버전은 마이너스 6보다는 크고 0보다는 작은 위치에 있어야 돼. A의 범위 등장했습니다. 괜찮죠? 문제 더 가보면 조금만 빨리 갈게요. X축과 만나는 X절편, Y절편 두 개 구해서 곱하면 8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X절편 어떻게 구해요? Y에 0 넣지, 그지? 그래서 Y에 0을 넣으면 X절편이라고 할게요. Y에 0을 넣으면 0은 X 더하기 1분의 6 더하기 A 넘기고 뒤바꾸고 빼면 X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A분의 6 이렇게 되겠죠. 요게 X1인 거야. X절편. 그러면 문제로 가보면 짜잔 여기가 X1인 거예요. X절편. 그 다음에 Y절편은 더 쉽죠. Y절편은 X에다가 0을 집어넣어요. 그럼 Y는 자, 0 집어넣으면 6 더하기 A 아까 구했던 거죠. 그쵸? 이렇게 됩니다. 그럼 아까 얘기했던 대로 얘는 양수 위쪽에 있는 겁니다. 얘가 Y1. 따라서 X1 곱하기 Y1 즉 적고 갈게요. 마 1, 마 A분의 6 곱하기 6 더하기 A 이렇게 될 겁니다. 요게 8이다 라고 정리를 할 거야. 괜찮죠? 그러면 A는 0은 아니잖아. 분모로 정의되니까. 즉 음수 구간에 있는 녀석인데 전개를 쭉 해볼게요. 전개한다. 자, 마 6, 그 다음에 뒤에 것끼리 곱하면 마 6, 마 12. 그 다음에 마이너스 A분의 36, 마이너스 A는 8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 모조리 우변으로 넘겨볼게요. A 더하기 A분의 36 더하기 20은 0. A를 곱할게요. A제곱 플러스 20A 더하기 36은 0. 요거 18 곱하기 2를 하면 플러스 플러스 딱 깔끔하게 나오죠. 그죠? 보통 이렇게 딱 떨어집니다. 그러면 A 값이 두 개입니다. 마이너스 18 이거나 마이너스 이거나인데 아까 A의 범위를 찾아놓은 이유가 여기 있었네요. 그쵸? 그래서 마이너스 6보다는 크고 0보다는 작은 구간에 들어있는 녀석은 요 값이야. 다 구했다. 그치? 그러면 얘가 뭐예요? A. 그러면 문제로 돌아가서 뭘 구하래요? X축, Y축 곡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니까 여기를 구하라는 얘기야. 그러면 X절편이 얼마인지만 찾으면 적분하면 되겠다. 그죠? 그래서 X1으로 돌아가 보면 요렇게 있었는데요. 아까 A가 마이너스 2였습니다.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플러스 3이니까 2겠죠. 그죠? 따라서 0에서 2까지 0에서 2까지 주어진 곡선 x 플러스 1분의 6에 a는 마이너스 2였어요. 정적분한 게 곧 우리가 찾는 넓이가 된다. 괜찮지? 이거 접근할 수 있겠죠? 네. 넘어갈게요. 두 개.
잠깐만. 나만 덥니? 너무 나서. 추우면 얘기해봐. 서술형 4번 가볼게요. 사인 x랑 루트 코사인, 루트 3 코사인 x의 교점의 x좌표를 순서대로, 자 이거 해석을 위해서 그림을 좀 그려봅시다. x는 0보다 큰 쪽만 그릴 거니까요, 이렇게 좀 큼지막하게 그려볼게요. 첫 번째 그래프 사인 x 그래프 그려보겠습니다. 주기는 둘 다 똑같아요. 최대 최소만 달라서. 자 사인 함수 한 주기 2파이 4파이 이 정도가 되겠죠. 최대 최소는 플러스 마이너스 1입니다. 그 다음에 루트 3 코사인 x는 루트 3으로부터 출발하겠죠. 더 높은 데서 이렇게 출발하면 돼요. 그러면 2분의 파이를 0으로 찍고, 파이를 마이너스로 찍고, 파이를 마이너스 루트 3으로 찍어야 되네요. 그 다음에 다시 쭉 가서 2파이에 루트 3 찍고, 이렇게 되겠죠. 여기까지가 한 주기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제 반복입니다. 그죠? 그래서 다시 한번 2분의 파이 더 가면 0 찍고, 2분의 파이 더 가면 마이너스 루트 3 찍고, 요렇게 그려지는 그래프야. 어이쿠, 이렇게. 자, 그러면 교점이 발생하는데요. 제일 먼저 만나는 교점, 요 녀석부터 한번 찾아보도록 하죠. 이게 누구냐면, 식으로 한번 볼게요. 사인 x랑 루트 3 코사인 x가 같아질 때의 첫 번째 점입니다. 그러면 양변을 코사인으로 나누면 탄젠트 x가 루트 3이죠. 와, 그러면 특수각이네. 탄젠트 얼마가 루트 3인가요? 60도 3분의 파이. 그래서 첫 번째 교점 x좌표는 3분의 파이. 두 번째 찾으러 가봅시다. 두 번째는 여기네요. 그래서 여기를 찾을 건데요. 얘는 보기 바로 앞이 누구냐면 사인의 절반 파이 라디안을 넘어가서 이거 몇 사분면? 제 3, 4분면에 있는 각이야. 그러면 3, 4분면에 있는 각 탄젠트가 루트 3인 녀석 얼마입니까? 파이 더하기 3분의 파이 각도겠죠? 그래서 3분의 4파이 요렇게 될 거야. 자, 그 다음 이제 한 주기가 끝나면 다시 똑같은 상황이 발생하죠. 그러면 여기는 뭐라고 표현하면 돼요? 맨 첫 번째 만났던 게 반복되니까 3분의 파이 더하기 2파이 이동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러면 그 뒤에 있는 요 녀석은 두 번째 만나는 점 3분의 4파이 더하기 2파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뭐예요? 쌤이 빨간색으로 썼던 각도를 가지고 2파이 주기씩 계속 증가시키면 교점들이 쭈르르르 나오는 겁니다. 맞죠? 이런 내용이 되겠다. 그래서 이거를 일반적인 표현을 한번 해볼게요. 자, 먼저 문제로 일단 갔다 올게. 얘를 네이밍을 어떻게 줬냐면 그 x좌표를 순서대로 1번, 2번, 3번 이렇게 줬답니다. 그러니까 얘가 1번, 얘가 2번, 얘가 3번, 얘가 4번 이렇게 가요. 그런데 패턴 자체가 1번, 3번, 5번 얘네들은 3분의 파이 2파이씩 더하는 구조죠. 등차 수열이겠다, 그죠? 그 다음에 2번, 4번, 6번도 같은 패턴이네. 3분의 4파이 2파이씩 더하는 구조. 그래서 1번, 3번, 5번 대표하는 게 홀수항이고 홀수 번째항, 2, 4, 6을 대표적으로 짝수항 이렇게 보면 되겠다. 맞죠? 그래서 문제로 가보면 x가 2k일 때와 x가 2k 플러스 1일 때니까 뭐야? 짝수 번째항, 홀수 번째항 얘기야. 그래서 조금 더 일반적인 표현을 해볼게요. 여기로 와서 짝수 번째항 표현해 보겠습니다. 2k 번째항. 자, 여기서 1을 집어넣으면 k가 자연수라고 했을 때 1을 집어넣어보면 a2죠. 그게 누구야? 얘를 표현해야 되거든. 그 다음에 2파이를 더해서 k가 2일 때 a4, 즉 3분의 4파이 더하기 2파이를 표현해야 되거든. 괜찮죠? 그러면 기준이 3분의 4파이니까 이렇게 하자고. 얘는 3분의 4파이로부터 출발하는데 2파이씩 늘어나야 되거든. 2파이의 배수를 곱해주면 돼요. 그런데 k가 1일 때 a2 두 번째 점을 표현해야 되거든. 두 번째 점에는 2파이가 안 더해져 있잖아. 그래서
더하긴 더할 거예요. 2파이에. 그런데 어떻게 한다? k보다 하나 작은 걸 파이, 2파이에 k-1을 곱해놓으면 1 넣으면 0이라서 안 더해, 2 넣으면 한 번 더해, 3 넣으면 두 번 더해. 이런 구조가 되겠죠. 여기 되나요? 오케이. 그 다음에 홀수 2k-1을 표현해 볼게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 k가 자연수라서 1부터 넣을 거니까, 그럼 얘 1 넣으면 첫 번째 항을 표현해야 되거든. 아까 첫 번째 항이 3분의 파이였단 말이야. 거기 2파이가 안 더해져 있거든. 그래서 방금처럼 또 똑같은 표현을 할 거예요. 얘는 3분의 파이로 시작을 하고요. 그 다음에 2파이씩 더할 건데 k를 1을 넣었을 때는 3분의 파이만 덩그러니 있어야 돼요. 따라서 똑같이 2배 k-1 파이 이렇게 주면 k를 1을 넣었을 때 3분의 파이, 2를 넣으면 2파이 더한 거 이렇게 되겠습니다. 괜찮나요? 짝수 번째 각도, 홀수 번째 각도 이렇게 들고 왔어요. 자, 그런데 문제로 돌아가 보면 a, 2k는 그대로 쓰고 있는데 a, 2k 플러스 1을 쓰래요. 그 뒤에 걸 쓰래요. 자, 순서대로 우리가 쓴 거라면 누가 먼저 오냐면 1을 넣으면 A1, 그 다음에 A2 이런 순서로 오거든. 그런데 위에서 보라는 거는 여기서 이렇게 순서로 보래요. 즉 뒤에 홀수를 찾아오래. 따라서 여기로 돌아가서 A에 2K 더하기 1은 더하기 1은 어떻게 표현하면 되겠니? 하나 뒤에 거를 표현하면 되죠. 따라서 바로 위에 거 참고해서 3분의 파이에 2파이를 한 번 더 하면 되니까 얘는 2K 파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괜찮죠? 그럼 문제로 가서 짜잔, 짝수 번째 각도와 홀수 번째 각도로 둘러싸인 넓이를 SK라고 하래요. 표현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에 나오는 짝수 번째 각도, 여기 다른 색깔로, 여기서부터 x값이야. 홀수 번째 각도 여기까지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는 이걸 얘기하는 거겠죠. 그 다음 넘어가면 짝수 번째 각도에서 홀수 번째 각도는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다 어때? 같은 모양이지. 그래서 쭈르륵 가서 그것으로 둘러싸인 넓이를 SK라고 할 때 같은 넓이를 사실은 몇 번 더 할 거냐 이런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식 한번 따져보자. 여기 넓이 어떻게 구합니까? 두 곡선 사이의 넓이니까 위의 함수에서 아래 함수 빼서 정적분하면 되죠. 짝수 번째부터 홀수 번째까지 이렇게. 그래서 SK를 열심히 이렇게 써볼게요. 그 넓이 SK라는 거는 정적분을 이용한다 그러면 짝수 번째 A2K에서 홀수 번째 A2K 플러스 1로 볼 거고, 대상 함수는 위의 함수에서 아래 함수를 빼야 되는데 위의 함수가 누구야? 코사인 함수야. 그래서 루트 3 코사인 x에서 아래 함수 사인을 빼서 정적분 이렇게 되겠습니다. 괜찮죠? 그러면 계속 A2K 플러스 1 쓰기가 조금 귀찮으니까 요거를 알파, 요거를 베타라고 놓고 조금 있다가 디테일하게 해석을 할게요. 그러면 정적분 그대로 가져가면 첫 번째는 루트 3 사인 x, 뒤에 거는 플러스 코사인 x 요렇게 해서 알파 베타 밀어 넣을 거거든요. 아래 끝 뒤끝. 괜찮죠? 자, 그럼 봐봐. 사인 알파 사인 베타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이렇게 볼 건데 암산도 될 것 같아요. 알파부터 넣어볼 베타부터 넣어볼까요? 사인 베타는 사인, 아까 베타가 A2K 플러스 1이니까 맨 마지막에 썼던 저 각도입니다. 3분의 파이 더하기 2K 파이 이렇게 돼요. 짠. 자, 그런데 2K 파이라는 게 K가 자연수면 2파이의 배수들이지. 이거 뭐야? 한 바퀴의 배수들이니까 몇 바퀴 돌리는 겁니다. 의미가 있니 없니? 삼각함수에서 의미가 없죠. 짠. 이거 필요 없다. 그러면 가만히 봐봐. 짜잔. 얘네들이 뒤에 붙어있는 애들 봐봐. 2K의 뒤에 붙어있는 요 녀석이나 2K 플러스 1의 뒤에 붙어있는 요 녀석이나 전부 2파이의 배수들이지. 이거 다 뭐야? 사인이든 코사인이든 밀어 넣으면 다 그냥 제자리로 돌아오는 몇 바퀴 돌린 겁니다. 의미가 없죠. 괜찮니? 그래서 집어넣을 때 뒤에 2파이의 배수들은 버리고 앞에 있는 각도들만 요렇게 들고 오면 되겠구나. 괜찮아요? 요 예시야.
따라서 다시 돌아가 보면 베타는 지금 홀수항의 값이니까 3분의 파이를 박아 놓으면 되고, 알파는 짝수항이니까 3분의 4 파이를 박아 놓으면 돼요. 맞죠? 그럼 순서대로 가보면 얘는 루트 3의 사인이거든요. 베타는 아까 홀수 번째였어요. 그죠? 베타는 홀수 번째니까 3분의 파이를 박아놓고 빼기 사인, 알파는 3분의 4 파이를 박아놓고 이렇게 되겠죠? 첫 번째 덩어리 했어요. 더하기 두 번째 덩어리 코사인 베타는 3분의 파이를 박아놓고 빼기 알파는 3분의 4 파이를 박아놓고 이렇게 되겠죠. 괜찮나요? 네. 그래서 결론은 K값과 관계없이 아까 우리 그림으로 확인했지만 어디 K를 갖다 놓든 간에 넓이는 일정하게 똑같이 나온다라는 얘기였어요. 괜찮지? 그래서 요거 정리. 계산 과정은 여러분들한테 맡길게요. 그래서 요거는 앞에 거 뒤에 거 더하면 4 이렇게 나옵니다. 괜찮죠? 따라서 문제로 돌아가 보면 얘가 K는 1부터 N까지 SK니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SK가 그냥 4 덩그러니거든요. 그게 4N이지, 그지? N개의 4를 더하는 거니까. 따라서 이게 100이 되려면 N은 25 이렇게 마무리할 수 있겠다. 자, 오른쪽 넘어가 볼게요. 양의 실수 전체 집합에서 미분 가능한 가나 조건을 만족하는 값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보면 G3은 2다 라고 했을 때 관계식을 구해보세요. 이렇게 됐습니다. 자, 첫 번째 여기서 우리가 늘 하고자 하는 게 있었습니다. 뭡니까? 아리끝 윗끝 같게 넣어보고 미분하고잖아. 그런데 여기 양의 실수 x에 대해서 정의를 하기 때문에 0을 넣어보지는 못하겠다. 그죠? 그럼 뭐밖에 못해? 미분밖에 못해. 미분해놓지 뭐. g 프라임 x는 적분 대상 함수가 모조리 t에 대한 식이니까 x 넣어서 나오면 되겠죠? 그래서 x분의 f x제곱 플러스 1 이렇게 정리가 되겠다. 가지고 갈게요. 그 다음에 나 조건은 fx가 구체적인 식은 모르겠는데 1부터 10까지 적분이 10이다. 결론만 알고 있어. 그 다음 g3은 2다. 뭐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그런데 보니까 x 곱하기 gx인데요. 짠, 우리 g'x 이렇게 있었지, 그치? 저거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를 볼 건데, 이거 성격이 서로 다른 거 곱해졌을 때 보통 우리가 뭘 써요? 부분적분을 쓰지. 그적, 미적을 쓴단 말이야. 누구를 미분 대상으로 주면 돼? G' 있으니까 G를 미분 대상으로 줘보자고. 괜찮지? 단서는 이렇게 가져가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적분 바로 할게요. 그대로 적분, 미분 적분이 gx가 그대로 온 거야. 그러면 x를 적분해야 되겠죠? 그러면 2분의 x 제곱 gx 요 놈을 0에서 3까지 빼기 0에서 3까지 미적이니까 적분 또 똑같이 하고 미분 g'x dx 이렇게 되겠죠. 괜찮죠? 그럼 앞에 거는 계산이 되겠다. 그쵸? 0 집어넣으면 x 때문에 날아가니까 3만 집어넣으면 되겠다. 2분의 9 곱하기 g3. 와, 그럼 위에서 g3이 있었습니다. 그죠? 저거 갈아 끼우면 되겠고, 마이너스, 여기는 좀 정리를 할게요. 0에서 3까지 2분의 x제곱이 있는데 아까 g' 쓰려고 이렇게 한 거잖아. g'은 x분의 f x제곱 플러스 1 넣은 거 dx 이렇게 되겠죠. 괜찮죠? 자, 그러면 아까 g3은 2였으니까 앞은 9로 결정이 됐고요. 빼기 0에서 3까지 정리 좀 할게요. 2분의 1 x 하나 약분하고 f x제곱 플러스 1 넣은 것 정적분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쓰지 않은 단서가 나 조건의 fx의 1에서부터 10까지의 적분 결과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단서를 얻어내면 여기를 치환하라는 얘기겠다. 그치? 그래서 x제곱 더하기 1을 치환 적분 t로 치환하자. 양변 미분하면 2x dx가 dt 이렇게 바뀔 수 있겠어요. 따라서 앞에 9 빼기는 그대로 들고 가고요. 자, 치환 적분합니다. x에 0 넣으면 t는 1에서부터 3 넣으면 10까지. 와, 맞게 가는 것 같죠? 그죠? 적분 단서 그대로 구간이 나왔으니까. 그 다음에 2분의 1은 그대로 두고요. x dx 대신에 2분의 1 dt라고 쓸 거니까 2분의 1 곱해주고요.
그 다음에 ft가 되겠죠. dt 이렇게 되겠다. 따라서 4분의 1의 ft 적분인데 아까 fx 적분이 12였으니까 요거 12 곱하기 4분의 1이 되겠네, 그지? 따라서 3이니까 9 빼기 3 6 이렇게 마무리할 수 있겠습니다. 오케이? 네. 자, 이건 됐고요. 자, 그 다음에 2024 효천고로 가볼게요. 이거 풀어봤으면 알 텐데 엄청 어렵지 않니? 이때가 평균 19점 나올 때. 정말로 선생님 가르쳤던 친구들도 엄청 잘하는 애들이었는데 30몇 점 막 이렇게 받아올 때 있어. 그러니까 모의고사에 학교에서 모의고사 묶음 그 유인물에 수능 특강에 막 섞여가지고 나왔는데 뒤쪽으로 막 어려운 걸 엄청 배치를 해놔가지고 그냥 변별력이 약간 실패한 그런 거예요. 이거 다 푸는 거는 좀 무리가 있고 일단 체크해 드릴게요. 1번은 1번, 2번은 3번, 3번은 4번, 4번은 5번, 5번은 4번, 6번은 2번, 그 다음에 7번은 1번, 8번은 3번, 9번은 4번, 10번은 5번, 11번 2번, 12번 3번, 13번 5번, 14번 2번, 15번 4번, 16번 2번, 17번 3번, 그 다음에 18번 1번, 19번 1번, 20번 5번, 그 다음에 서술형 1번 여기는 적어 드릴게요. 이게 좀 복잡하게 생겨가지고 숫자 2의 상수 자연상수 2의 제곱 빼기 자연상수 2의 마이너스 2제곱 빼기 1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이제 움직임 거리 구하는 유형 중에 조금 복잡한 내용이에요. 뭐 과정이 복잡한 거지 내용이 어려운 건 아니었지만 그 다음에 서술형 2번은 여기도 조금 생겼죠. 이렇게 쓸게요. 3, 2분의 2제곱 더하기 1 또는 요거 분수 각각 써도 됩니다. 고요. 그 다음에 서술형 3번은 1 빼기 루트 2분의 1 요거고요. 서술형 4번 요거는 모의고사입니다. A 최고차항의 개수를 찾으라 그랬는데 A로 두고 시작을 하거든요. 어쨌든 32분의 7입니다. 그 다음이 서술형 5번은 안 할게요. 요거는 요 해당 연도에 수능 특강에 있는 문제였거든. 근데 요게 사실 뭐 이걸 내리 만무하고 내용도 좀 어렵고 그래서 요거는 안 하겠습니다. 알겠죠? 버려도 그게 문제 없겠다. 그래서 모의고사 나왔던 거는 같이 볼만 하고요. 앞으로 돌아갈게요. 자, 첫 번째 페이지 여기까지는 무리가 없죠? 영훈아 이거 풀어봤니? 안 풀려있는 것 같은데? 넘어갈게요. 자, 두 번째 페이지 8번. 네, 8번. 얼른 가보자. 더 있어? 혹시 다른 질문? 없어? 8번 볼게요. fx가 이렇게 생겼는데 이제 조금 이 정도는 간단한 함수처럼 보이잖아, 그지? 엄청 우리가 막 지수함수 막 섞여 있는 거 미분도 많이 했으니까 얘가 절대값을 씌운다면 아까 우리 문제 풀다가 했듯이 x축 밑으로 내려간 걸 꺾어 올린다는 거지. 그래서 우변에 있는 2분의 k인데 요거 k는 상수값이에요. 그런데 k를 1, 2, 3으로 바꾼다면 우변은 2분의 1, 2, 2분의 2, 2, 2분의 3, 2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결국은 우변이 상수함수야. 그러니까 좌변의 절대값 함수와 우변의 상수함수를 같다. 즉 교점을 찾는데 교점의 개수를 A, 1, 2, 3이라고 보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 더해보세요. 교점 개수 더하란 얘기야. 그치? 그럼 뭐가 필요해? fx 함수 그래프가 필요해. 그래프를 위해서 도함수가 필요해. 이렇게 흘러갈게요. f'(x). 자, 그러면 분수함수 미분에 따라 분모 제곱 분자 미분하면 lnx 그대로고요. 분모 미분하면 x분의 1이니까 빼기 1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아래쪽에 세미 도함수 그릴게요. 누구야? 분자지, 그지? 우리 지금 진수 조건 때문에 x는 0보다 큰 쪽만 그릴 거거든. 그래서 lnx를 그리고요. 빼기 1이니까 lnx 함수와 상수함수 1 함수를 그려서 만나는 곳은 쉽게 2라는 걸 알 수 있고요. 로그 함수에서 상수함수를 빼야 되니까 부호는 2보다 작은 쪽은 거꾸로니까 마이너스, 그 다음에 오른쪽은 로그 함수가 위에 있으니까 플러스,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fx의 개형까지도 알아낼 수 있겠다. 이 녀석은 감소하다가 증가해요. 이렇게 되겠죠. 감소하다가 증가해요. 그럼 뭘 찾아봐야겠니? 극소값을 찾아봐야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 f2를 찾아보자. 자, 식 자체가 그렇게 어렵진 않으니까요. 2를 넣으면 ln이는 1이니까 2값, 양수 이렇게 되겠네. 개형은 이렇다고요. 근데 이 문제에서 함정이 있는 게 봐봐. 분수 함수인데요. 분모가 0이 되면 이거 정의 못한다 그랬지. 분모가 0이 될 때가 있니? 있죠. x가 얼마일 때? 1일 때. 그러니까 꼭 체크해놔야 돼. 분모가 0 되는 거. 즉 x는 1일 때 분모를 0으로 정의할 수 없으니까 이게 점근선의 역할을 합니다. 괜찮죠? 그래서 그림을 그려볼 건데 극한 몇 개를 한번 해봅시다. 첫 번째, 리미트. 우리는 0보다 큰 쪽만 그릴 거기 때문에 첫 번째, x는 0의 우극한에 f를 해석해 볼게요. 0의 우극한. 그럼 fx 봐봐. 분자는 0으로 가고요. 분모는 0의 우극한이면 음의 무한대로 가죠. 음의 무한대분의 0은 결국은 0이지. 그런데 부호는 음수니까 0의 좌극한. 이렇게 써놓을게요. 0보다 조금 작아. 괜찮나요? 자, 그 다음에 1이 점근선이라고 그랬으니까 점근선으로 가깝게 가봅시다. 첫 번째, 1의 왼쪽에서 가보자고요. fx. 얘는 어떻게 될까요? 1의 왼쪽. 자, lnx 함수는 아까 그려놓은 거 이거 참고할까? 여기가 1이거든요. 1의 왼쪽 어디 갔니? 1의 왼쪽은 지금 요렇게 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분모 lnx에서 1의 좌극한을 구하면 얘는 0으로 자꾸 가는데 뭐야? 음수를 달고 있어. 0의 좌극한인 거야. 누가? fx의 분모가. 근데 분자는 1로 가죠. 그럼 최종적으로 0분의 1꼴이면 무한대로 발산이란 말이야. 근데 그 부호가 뭐예요? 마이너스야. 그래서 마이너스 무한대, 즉 음의 무한대로 발산. 이렇게 되겠다. 또 1의 우극한 구해볼게요. f. 그러면 왼쪽 그림에서 한 번 더 참고해서 오면 이번에는 1의 우극한 이렇게 올 거니까 0의 플러스, 즉 양수 0으로 갑니다. 분자는 여전히 1로 가니까 양의 무한대로 발산. 이렇게 되겠죠. 근데 실질적으로 이 우극한 좌극한 안 구해도 우리가 그래프를 좀 부드럽게 그리려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그려야 되거든. 왜 그런지 이따 볼게요. 자, 그 다음에 아까 극소값은 구해놨습니다. 마지막 양의 무한대로 보내보죠. fx는 양의 무한대. 짜잔! lnx도 x를 키우면 양의 무한대로 발산이고 x도 양의 무한대로 발산이거든. 그런데 요거 그래프를 잠깐 생각해보면 lnx는 이런 식으로 증가하고요. y는 x 직선이 이렇게 증가하거든. 점차 거리가 어떻게 돼? 벌어지고 있지. 그러면 이건 뭐라 그랬니? 발산이라고 했거든. 자, 그래서 그 비율이 점점 커질 거니까 그래서 얘는 양의 무한대로 발산. 이렇게 되겠죠. 괜찮아요?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겠습니다. 0보다 큰 쪽만 그릴 거니까 이 정도에 그려놓고 볼게요. 먼저 점근선 1을 여기다가 채워놓죠. 1이 이 정도로 하자. 점근선 1. 그 다음에 자, 개형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극소값 찍어볼게요. 2,2를 지납니다. 2는 1보다 크니까 여기가 2라고 한다 그러면 여기가 2겠죠. 여기 찍혀야 돼. 그리고 점근선을 기준으로 할 건데요. 0으로 가깝게 가면 0의 좌극한, 0보다 밑에서, 즉 x축 밑에서 이렇게 0으로 가깝게 가는 형태가 돼야 되고, 근데 0은 정의를 못하니까 이제 그릴게요. 요렇게 되겠죠. 빵꾸.
그리고 1로 가깝게 가면 어때요? 좌극한인데 음의 무한대니까 이런 식으로 그려져야겠지. 그리고 1 우극한은 양의 무한대니까 이렇게고 극소값 찍고 양의 무한대로 발산. 이렇게 생긴 녀석이야. 괜찮죠? 요게 F거든? 그렇다면 이거를 절대값을 씌우면 어디로 가겠니? 절대값을 씌우면 밑에 거만 올리면 되니까 이 녀석은 이렇게 생겼겠죠. 그래서 빨간색으로 그려놓은 녀석이 절대값까지 올려놓은 그래프야. 맞지? 그러면 문제로 돌아가 볼게요. A1을 구하세요 라고 하면 K가 1일 때 교점의 개수를 구하라는 얘기거든. K가 1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상수함수 그을 녀석은 2분의 1 이하, 즉 0에서 2 중간이죠. 어디야? 여기란 말이야. 교점 몇 개? 한 개. 여기 하나 있잖아, 그치? 그래서 결론은 A1은 1이야.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K가 2가 되면 2분의 2니까 2입니다. 어머, 그러면 어디야? 정확히 극소값 여기야. 교점 몇 개야? 2개야.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랑 여기 교점 2개죠. 그래서 A2는 2개야.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은 3개겠지 뭐. 더 올라가니까. 괜찮나요? K가 3이면 2분의 3이 상수함수 2분의 3이는 2보다 더 위에 있으니까 더 위에다가 그으면 교점이 3개죠. 그래서 A3은 3이야. 이렇게 되겠다. 해석 괜찮니? 네. 자, 요거 한 문제도 꽤나 좀 난이도가 있는 문제인데 이런 문제들이 막 포진돼 있어가지고 좀 어려웠을 거예요. 자, 여기 페이지 더 있어? 넘어갈게요. 두 번째. 여기 두 번째인가? 세 번째 페이지. 15번 또? 16번? 네, 15, 16. 그 오른쪽에 있는 17번이 어디서 많이 보던 거지? 이거 모의고사 변형한 건데 우리 이미 한번 풀었던 거거든. 근데 모양에 큰 차이는 없는데 마지막에 구하는 게 G' 알파의 원래대로라면 제곱 구했었던 거거든. 이거 꼭 찾아보세요. 우리 서술형 마지막 문제에서 풀었던 게 있어요. 자, 15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쓸 게 조금 있으니까. 주어진 구간에서 fx가 있습니다. fx의 접하는 직선 중 y절편이 최대래요. 일단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라고 하니까 접점 세팅이 돼야겠죠. 접점이 없으니까. 그래서 접점을 x좌표를 t라고 둡시다. 그러면 y좌표는 지금은 ft라고 쓰고 구체적으로 식을 쓸 때는 fx 자리에 넣어서 다 들고 올게요. 자, 그래서 미분해야겠죠. 접선의 길기 f'(t) 바로 가겠습니다. x를 t로 갈아 끼우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첫 번째 코사인 제곱은 2 코사인 x 마이너스 사인 x 빼기 2 사인 x. 아이고야, t로 갈아 끼우기로 했는데 x는 t로 갈아 끼웁니다. 다시 x는 전부 t로 한 번에 갈게요. 코사인 t, 사인 t, 사인 t. 되겠죠? 그러면 좀 묶어서 가봅시다. 마이너스 2 사인 t를 묶을 수 있겠네요. 마이너스 2 사인 t를 묶어내면 코사인 t 플러스 1 플러스 코사인 t라고 적겠습니다. 이렇게. 이게 뭐가 돼요? 기울기가 되는 거야. 그러면 접선의 방정식은 y는 방금 구한 기울기 마이너스 2배 사인 t 1 더하기 코사인 t 요만큼이 기울기였어요. 곱하기 괄호 열고 x 빼기 지나는 점 접점을 쓸 거예요. 빼기 t 더하기 y좌표 쓸 거예요. 아까 ft 그대로 다 들고 오면 되죠. 그래서 t 넣어서 들고 올게요. 코사인 t 제곱 플러스 2 코사인 t 이렇게 되겠습니다. 괜찮죠? 이게 접선의 방정식이야. 그런데 문제가 뭘 원했냐면 이렇게 생긴 접선 중에 y절편이 최대인 걸 찾아보재요. 그럼 y절편 찾으는 얘기잖아, 그치? 그래서 y절편 찾기 위해서 x에 0을 대입해보자. 그래서 y는 이렇게 가져가 볼게요. 자, x에다가 0을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t를 곱하면 되니까 2t sin t
1 더하기 코사인 t 더하기 뒤에 거 그대로 쓸게요. 코사인 t 제곱 더하기 2 코사인 t. 요게 y 절편이야. 와, 겁나게 무식하게 생겼다, 그지? 근데 문제가 원하는 건 이 y 절편의 최대를 원해요. 그래서 한 단계 더, 요 녀석이 t의 함수고 언제 최대인지를 다시 해석하는 겁니다. 이제 새로운 국면으로 온 거예요. 우리가 fx를 열심히 해석하고 있었는데 그 중에 y절편 쭉 긁어와 보니까 t에 대한 함수야. 그래서 gt라고 새롭게 정의하고 이 gt 함수가 최대일 때를 찾아보는 겁니다. 괜찮죠? 그래서 gt 함수의 최대값을 찾는 거 이렇게 되겠습니다. 또 뭘 해요? 또 미분하는 거야. 괜찮죠? 그래서 g 프라임 t 이렇게 또 가봅시다. 앞에 거는 곱미분 해야겠죠. 함수가 3개입니다. 여기, 여기, 여기 이렇게니까 하나하나 미분 해볼게요. 2t 미분하고 나머지는 그대로. 그래서 2 sin t 1 더하기 코사인 t. 두 번째 거 미분하면 코사인이니까 2t 코사인 t 1 더하기 코사인 t. 세 번째 거는 마이너스 사인이 되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2t 사인 2개니까 사인 t 제곱 이렇게 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코사인 t 미분한 건 밑에 줄에 쓸게요. 아까 했듯이 이거는 도함수 그대로 다시 쓰면 되죠. 마이너스 2배 위에 있는 거 그대로 들고 올게요. f't 그대로 들고 오면 됩니다. t에 1 더하기 코사인 t 이렇게 되겠죠. 됐나요? 자, 그러면 다행히도 아래 위로 부호가 반대인 게 짠 이렇게 존재해요. 그리고 공통인수 묶어내 볼게요. 지금 2t가 공통인수죠. 한번 묶어내 봅시다. 2t로 묶어내면 첫 번째 덩어리는 코사인 t 열고 1 더하기 코사인 t 빼기 사인 t 제곱 이렇게 되네요. 와, 그럼 얼추 정리가 됐습니다. 그쵸? 이거의 최대를 따지려고 하니까 쓱 보니까 코사인 1차가 보여요. 그러면 누구를 없애야 돼? 사인을 없애야겠지, 그지? 그래서 여기를 1 마이너스 코사인 t 제곱으로 갈아 끼우겠습니다. 그래서 는 2t. 자, 괄호안은요 뒤에 거 봐봐. 마이너스가 앞에 붙어 있으니까 코사인 제곱이 앞에 코사인 제곱이 하나 더 있어서 2 코사인 t 제곱 이렇게 하나 정리하고요. 그 다음에 1차는 앞에 밖에 없죠. 플러스 코사인 t 하고요. 상수항은 뒤에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네요. 짠. 자, 근데 문제 시작할 때 t 값은 우리 열린 구간 0에서 2파이 2분의 파이 사이니까 어쨌든 양수겠죠, 그죠? 접점 세팅도 거기 양수에서 될 거니까 t는 지금 부호 결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럼 부호 결정은 뒤에 있는 이 녀석이 하겠죠. 그래서 요거 인수분해까지 가보자. 2, 1, 1, 1 밑에 플러스 위에 마이너스 주면 개수 1 만들 수 있겠군. 따라서 2t 2 코사인 t 빼기 1과 코사인 t 더하기 1로 이렇게 인수분해가 됩니다. 자, 그런데 부호 결정하는 게 지금 도함수잖아. 그래서 부호 결정하는 식을 들고 오려고 봤더니 뒤에 있는 코사인 t 플러스 1도 이 녀석도 코사인 t가 아무리 작아도 마이너스 1이거든. 얘 0 이상입니다. 맞죠? 얘는 0보다 커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부호 결정을 못해. 따라서 부호 결정하는 세미 도함수는 이 녀석이야 되겠죠. 괜찮죠? 그래서 요거를 오른쪽에다가 여러분 공간이 있을지 모르겠네요. 그려보겠습니다. 자, 누굴 볼 거냐면 2 코사인 t 마이너스 1이니까 한 번 더 적어볼까요? 이 녀석은 2로 묶어내면 코사인 t 마이너스 2분의 1, 즉 코사인 t와 2분의 1 상수함수 비교입니다. 맞죠? 그래서 여기로 돌아와서 요거는 위에 할 필요가 없겠구나. 밑에 이렇게 할게요. 2분의 파이까지만 그릴 거니까 코사인 t 함수는 0,1에서 출발해서 슉 내려오면 2분의 파이까지가 끝입니다. 이렇게 코사인 t 함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2분의 1 함수는 여기 있겠죠? 상수함수 그려놨어요. 그러면 코사인이 2분의 1이 나오는 각도는 3분의 파이 라디안이지, 그지?
자, 그러면 우리가 G'T 도함수의 부호를 결정하는 녀석을 봤더니 코사인에서 2분의 1을 빼는 거야. 그럼 코사인이 위에 있으니까 여기는 플러스, 여기는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죠. 아, 그러면 개형까지 따져보면 3분의 파이를 기준으로 주어진 GT 함수는 증가, 감소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0에서 2분의 파이 사이에 누가 3분의 파이를 집어넣은 게 최대값이 되는 거죠. 괜찮나요? 그래서 여기가 최대값 GT, 즉 fx의 접선의 y절편의 최대값이 3분의 파이일 때였고요. 이게 g 3분의 파이 이렇게 되는 거죠. 괜찮죠? 근데 문제로 돌아가 보면 그때 접하는 접점을 P라고 했는데 우리가 P 접점 X좌표를 T로 두고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쭉 왔을 때 그것의 Y좌표 구하래. 그럼 뭘 해야 돼? 이걸 구하는 게 아니라 F에다가 넣어서 구해야겠죠. 그래서 결론 Y좌표는 F에다가 최대값을 가질 때 T값인 3분의 파이를 대입해서 가져온다. 그럼 코사인 3분의 파이는 2분의 1이니까 제곱하면 4분의 1. 그 다음에 2분의 1 곱하기 2니까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죠. 괜찮아요? 과정이 좀 길었지, 그치? 정리가 좀 길더라도 정리가 되는 느낌이면 아, 내가 올바르게 풀고 있구나 이렇게 좀 자신감을 가지고 진행하면 좋겠습니다. 아, 이 오른쪽 그림이 설명이 좀 길어야 돼서 요거는 좀 다음 시간에 이어서 진행할게요. 알겠죠? 답은 다 체크했으니까 요거 월요일 수업 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자.